각질이 들뜨지 않게 도와줘. 제거하는 게 과연 맞긴 한 건지. 사실 각질은 피부를 보호해주는 장벽의 역할을 하거든. 각질 제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지. 안녕 동생들. 요즘 건조하니까 각질도 더 많이 생기고 난방까지 틀어놓으니까 얼굴도 계속 푸석푸석하지. 그런데 이 각질들 왜 제거하는지, 어떻게 제거하는지, 아니면 제거하는 게 과연 맞긴 한 건지 잘 모르겠다고 우리 동생들 피부가 더 상하기 전에 언니가 오늘 각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줄게. 각질은 피부 보호막이라서 제거하면 안 된다. 먼저 피부 구조를 보면 맨 바깥쪽부터 표피층, 진피층, 피하지방층의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가 흔히 피부를 보고 윤기 난다, 아니면 푸석푸석하다, 피부결이 곱다, 피부톤이 맑다, 피부가 하얗다, 누렇다, 검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피부의 표피층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리고 이 표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포는 케라티노사이트라는 각질 형성 세포인데 표피 가장 아래 기저층에 있는 이 각질 형성세포가 분할을 하면서 유국층, 과립층, 각질층을 지나 각질이 되어 탈락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이걸 우리가 흔히 피부의 각하주기라고 표현을 하고 정상적인 피부는 28일 정도 소요가 되지. 그런데 요즘처럼 건조한 계절이 되면 각질층 사이사이를 메고 있던 천연 보습 인자들도 증발을 하게 되면서 각질이 들뜨는 현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각질이 들뜨는 현상은 피부가 나에게 보내는 신호인 거야. 나 많이 건조하니까 수분을 채워줘. 각질이 들뜨지 않게 도와줘. 이렇게 했는데 이때 각질들을 매몰차게 제거를 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거야. 사실 각질은 외부의 물리적인 자극이나 화학적인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장벽의 역할을 하거든. 이러한 보호막이 왜 중요하냐고?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예민해지거든. 손으로 살짝 문지르기만 해도 붉어지고 아주 작은 온도 변화에도 붉어지고 조금만 햇빛을 봐도 붉어지는 예민한 피부가 되는 거지. 모공각화증은 각질 때문에 생긴다. 해모. 모공각화증은 팔, 다리, 엉덩이 등의 바깥 부분에 모공을 따라 작은 돌기가 나타나면서 닭살처럼 보이는 질환이야. 털이 나와야 하는 모공을 각질이 막아버리면서 피지와 노폐물도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빠져나오려는 털에 각질이 엉겨 붙으면서 오돌토돌한 돌기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각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긴 하지만 사실 또 다른 요인도 많거든. 유전적인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사춘기가 됐을 때 아토피 피부, 건성 피부, 겨울철 날씨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 때문에 꼭 집어서 각질 때문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 모공각화증을 관리하는 방법은 아하나 레티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각질을 용해해주고 또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 스크럽 제품을 사용하면 오히려 각질이 늘어난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각질은 만들어지고 탈락되는 주기가 있어.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게 되면 피부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로 제거된 각질만큼 응급으로 각질세포를 만들어내지. 급히 만들어낸 각질세포들은 정상적인 각질층을 만들지 못하고 불안정한 각질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각질이 들뜨게 되고 각화주기도 짧아져서 오히려 각질이 더 늘어나게 돼. 약간 때밀이 같은 원리라고나 할까? 때를 한 번도 안 미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기적으로 때를 미는 사람들은 때를 안 밀면 불편하고 오히려 때가 더 많이 생기게 되잖아. 그것과 유사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 또 각질 제거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코 주변이나 입가 주변 있지? 여기가 거무튀튀하다? 약한 부위를 퍽퍽 문지르니까 색소 침착이 생긴 거야. 피부 타입별로 각질을 관리해주는 방법이 다르다. 먼저 건성 피부나 민감성 피부는 절대로 각질 제거를 하면 안 돼. 안 그래도 건조하고 예민한데 보호막인 각질을 제거해버리면 피부 속에 있는 수분마저 증발해서 더욱더 건조해질 거야. 각질을 제거하는 것보다 충분한 보습을 통해서 들뜬 각질을 눌러주고 붙여주는 걸 더 중요해. 그러니까 처음엔 좀 불편하더라도 각질을 제거하지 않고 보습을 꾸준히 채워주다 보면 각질이 사라지고
매끈해지면서 피부 장벽도 짱짱해지거든. 그리고 여드름 피부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화농성 여드름처럼 노후된 여드름이 있는 타입은 각질 제거를 했을 때 피부 보호막이 완전히 깨지기 때문에 오히려 자극이 되면서 염증이 가속화될 수 있어. 각질 제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지. 반면에 비화농성 여드름인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있는 타입은 가벼운 각질 제거가 필요할 수도 있지. 모공을 막고 있는 각질을 제거해주면 피지 분비를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를 개선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흔하진 않지만 각질이 탈락돼야 하는데 아주 지성이라서 피지에 눌러붙어 피부를 칙칙하게 만드는 악지성인 이런 피부들도 있거든. 이런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두 번 정도 아하나 바하 성분이 있는 제품으로 각질 제거를 해주는 걸 추천. 마지막으로 언니처럼 노화가 되게 되면 피부 재생 주기가 길어지고 각질 분해 효소도 잘 안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탈락되어야 할 각질이 잘 탈락되지 않고 쌓이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스크럽제 필링제보다는 아하나 바하 성분의 필링제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보습을 듬뿍 해주면 돼. 팔꿈치가 까맣게 되는 건 안 씻어서 생기는 각질이다. 세모, 각질이긴 한데 안 씻어서 생기는 건 아니야. 흑꿈치의 원인은 팔꿈치가 마찰과 압력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기는 거야. 피부는 보호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각질을 형성해서 벽돌을 쌓는 것처럼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려 하고, 두 번째는 색소를 많이 만들어서 색소의 화학 반응으로 보호를 해. 예를 들어서 일광화상을 입었을 때 처음에는 빨개졌다가 며칠 후 껍질이 벗겨지고 까맣게 되는 것이 대표적인 피부의 보호작용이지. 그리고 팔꿈치 말고도 각질이 두꺼워지고 칙칙해지는 곳이 있다? 어디냐면 무릎, 복숭아뼈, 꼬리뼈. 무릎을 꿇고 앉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무릎이 거무틱틱할 거고, 양반다리하고 앉는 사람들은 복숭아뼈가 그럴 거고, 딱딱한 의자나 바닥에 앉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꼬리뼈나 자골 쪽이 거무튀튀할 거야. 전부 다 팔꿈치와 같은 원리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생기는 현상이야. 닥토는 각질 제거에 효과적이다. 뭐 효과적이긴 하지. 뭐 일단 세모. 처음에야 닥토 쓰면 좋지. 피부가 맨질맨질해지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피부에 엄청난 자극을 주는 거야. 화장솜이나 패드는 아무리 부드럽다 하더라도 피부를 문지르게 되면 자극이 되는 거거든. 따라서 매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예민한 피부가 될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은 닥토 때문에 그런지 모르고 내 피부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모르겠다 그런다. 아무튼 언니는 닥토는 썩 권하지 않아. 오늘은 각질에 대해서 팩트 체크 해봤는데 어땠어? 몰랐던 게 참 많지. 각질 제거한다고 막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물어보는데, 일단 내가 진짜 각질 제거를 해야 하는지부터 생각해봐. 보통 각질은 알아서 다 탈락되거든. 세안을 하면 충분히 제거가 되는데 동생들이 또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와서 각질이 더 심해지는 거야. 우리 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언니는 확실하게 팩트만 알려주잖아. 어디서 이상한 거 듣고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언니가 알려줄 테니까 안 언니 유튜브를 봐. 알았지? 그럼 언니 간다.